한국에서 아이돌이 되겠다며 무작정 날아온 미국인 여성. 25, 이미 나이도 늦었고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매번 탈락, 언어도 서툴고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냉혹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고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무대도 카메라도 아닌 된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전통 음식 하나가 딸과 아버지 사이를 다시 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돌은 되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국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는 발효 기업 CEO가 되었고 그녀의 된장은 미슐랭 셰프들조차 직접 찾아와 구매하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성장했죠. 대체 된장 하나에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아버지가 결국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 위스콘신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진짜 인생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 교회의 조용한 마을. 푸른 잔디밭과 단풍나무가 늘어선 이곳에서 찰스하는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중서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고 자식들이 자립한 이후에는 늦게나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나무를 다듬어 만든 벤치에 앉아 정원을 돌보고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찰스의 그런 바람은 늘 어긋났습니다. 바로 막내딸 에밀리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세 자녀 중 가장 나중에 태어난 부모에게 늘 애틋한 감정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뒤로 그녀는 취업도 하지 않은 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 케이팝 영상을 보며 춤을 따라 추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방송을 시청하곤 했습니다. 찰스는 처음엔 그저 잠깐의 방황이라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과 다르고 자신들이 겪었던 청년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몇 달이 더해지자 그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가기 일쑤였고 자신의 빨래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들려오는 케이팝 음악 소리에 찰스와 아내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찰스를 괴롭게 만든 것은 그녀가 아이돌이 되겠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찰스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학까지 마친 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겠다며 그 꿈을 향해 시간을 쓰고 있는 현실이요. 그는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보았습니다. 에밀리, 너 춤추는 건 알겠는데 혹시 다른 일도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뭔가 안정적인 일을 찾는 거 말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진심이에요. 언젠가는 꼭 데뷔할 거예요. 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책임감과 현실을 먼저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도 평소처럼 반복되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아침 찰스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이슬이 맺힌 정원을 돌아보다가 거실로 들어오니 또 다시 익숙한 케이팝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스피커의 진동이 거실 벽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마시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찰스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참았던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당장 한국 가서 살아라. 이 집에서 더는 기생충처럼 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분노는 더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이후로 며칠간 집 안은 싸늘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만이 중간에서 둘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식사 시간만은 함께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찰스는 현관 앞에서 가방을 들고 선 에밀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으며 에밀리는 분명 무언가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찰스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에 가요. 이미 비행기표랑 비자 다 준비했어요. 찰스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고 그 말이 딸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묻습니다. 지금 농담이지? 정말로 한국에 간다고? 그러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빠 말씀대로 한국에서 제 꿈을 찾아볼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번엔 진심이에요. 가방을 끌고 나서는 에밀리의 뒷모습을 찰스는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떠나는 딸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던 그는 무력감과 불안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은 하나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건 아닐까? 에밀리는 결국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도 긴 포옹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찰스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손에 흙을 쥐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무책임하다고 느꼈던 딸이 정말로 홀로 다른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수속을 마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공항 직원들은 외국인인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능숙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하숙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고층 건물들과 깔끔한 도로,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녀의 눈에 낯설면서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은 곧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며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오디션 지원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는 19에서 22살 사이였고 자신처럼 25이라는 나이는 이미 늦은 편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몇 년씩 춤과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온 경력자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느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연습해온 춤은 현장에서는 너무 부족했고 긴장감에 노래 음정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오디션에서 연달아 탈락한 뒤 에밀리는 자신감마저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획사에서는 면접 시작 전에 나이를 묻고는 정중하게 참여 기회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꾸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식사 방식, 사람들과의 거리감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여러 번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오디션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날은 그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숙집에 간신히 도착했을 땐 극심한 통증과 열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준 사람은 다름 아닌 하숙집 주인 박수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병원 접수를 도와주며 직접 약까지 받아다 주셨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따뜻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멸치볶음과 나물 반찬을 차려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에밀리는 문득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걸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담근 된장이지. 직접 띄워서 만든 거라 그런가 보지. 그 말에 에밀리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발효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지만 단순한 음식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맛과 향이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오디션에 연이어 실패하며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이 깊은 맛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에밀리는 자청해서 할머니의 된장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주를 엮어 말리고 장독대에 뚜껑을 덮는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섬세했고
무엇보다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에밀리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에 대한 책을 빌려 읽으며 과학적 원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발효식품 연구소에서 인턴을 지원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장비를 다루는 법, 온도와 습도에 따른 맛의 변화, 미생물의 작용 방식 등 배워야 할 것은 끝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춤과 노래가 어려운 벽으로 느껴졌다면 발효는 파고들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까지 실험 노트를 정리하고 장의 발효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열정과 인내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진로 선택 그 이상이었습니다. 발효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루는 박 할머니가 장독대를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는 처음 보는 외국 아가씨인데도 진득하니 장을 보내.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밀리는 오래된 불안이 사라지는 듯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발효라는 전통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연구자이자 실천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어느 때보다 진짜 에밀리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에밀리는 발효식품연구소에서 정식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실험 노트가 연구실 한편에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할머니와 함께 담근 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발효 기간과 온도에 따라 맛과 향,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든 장이 논문 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그녀의 열정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내부적으로 업무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에밀리는 연구실에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일부 핵심 실험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연구하던 동료가 냉담하게 선을 긋고 자신이 작성한 실험 보고서가 제대로 인용되지도 않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즈음 박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비워둔 장독대도 손볼 사람이 없어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연구소와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의 식사도 챙기고 장독대의 상태도 살펴야 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에밀리는 연구소 회의 도중 자신이 제안한 실험 방법이 무시당하고, 팀장이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 그런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여성이라는 이유, 경력이 짧다는 이유가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싸고 벽처럼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연구실 창가에 앉아 있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걸까? 그 순간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전화 한 통. 발신자는 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당일이라며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에밀리는 바로 마트를 들러 재료를 사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장독에서 직접 꺼낸 된장을 한 숟가락 퍼올리자 그녀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된장의 짙은 향이 방 안에 퍼지면서 낯선 이국의 나라에서 홀로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비행기를 탔던 날, 수십 번의 오디션 탈락, 병원에서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던 순간, 그리고 매일 밤 실험 노트 앞에서 느꼈던 작은 성취들까지. 이 모든 여정이 지금의 이 한 그릇 된장찌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야, 너는 이제 단지 된장을 좋아하는 아가씨가 아니라 이걸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구나.
그 말은 그녀가 그동안 갈망해왔던 한마디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된장이라는 오래된 전통의 맛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운 발효의 가치와 철학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요. 며칠 후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띄운 된장이 들어 있었고 뚜껑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직접 담가본 첫 된장이니까 내 길의 시작이 되어줄 거다. 에밀리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담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위스콘신 자택의 차고를 비우고 작은 작업 공간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열재를 보강하고 환풍기를 설치하며 위생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장독을 놓을 공간을 마련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 항아리를 가장 안쪽에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그 옆에는 직접 만든 새로운 된장을 하나씩 담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Emily's Ferment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순히 발효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발효 방식에 자신만의 창의적 해석을 더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된장 드레싱, 발효 소스, 채식용 마리네이드 제품을 개발했고 위스콘신 지역의 파머스 마켓에 처음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짠맛 없이 고소하고 깊다. 소스 하나로 요리의 품격이 바뀐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주 재구매하는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3병, 5병씩 팔리던 제품이 어느 순간 주물량이 늘어나며 지역 유기농 마트에도 입점하게 되었죠. 그녀의 제품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셰프들 중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곳도 있었고 지역 방송에서 그녀를 인터뷰하겠다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단순한 발효 애호가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는 식품 창업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발효학 강연을 맡아 학생들과 소통했고 발효와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한 책도 집필 중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작은 택배 상자를 보냈습니다. 박 할머니가 준 된장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든 첫 제품을 담은 소박한 선물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처음 만든 된장이에요. 이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 그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찰스는 상자에서 된장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Emily's Ferment라는 라벨 아래 작게 적힌 Wisconsin meets Korea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구수하고도 깊은 맛. 짠맛은 적지만 된장이 가진 특유의 복합적인 향이 깔끔하게 퍼졌습니다. 수십 년을 마트에서 사 먹었던 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국을 몇 숟가락 더 떠먹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된장이 아니구먼. 이 아이가 정말 해냈구먼. 며칠 뒤 에밀리는 직접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들어오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른 자세에 또렷한 눈빛,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에밀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된장. 그때 아빠가 한국에 가라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이제는 이 된장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찰스는 아무 대답 없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찰스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내 딸은 아이돌은 못 됐지만 된장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있소. 이제 에밀리는 한국에서 배운 전통 발효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연구자이자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기업가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장독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된장이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짜고 구수한 반찬일 수 있지만 그녀에겐 자신을 찾아준 길이고 아버지와의 마음을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된장 하나로 딸은 진짜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단순한 발효 연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 시작은 무심코 던진 아버지의 한마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딸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된장 한 숟가락 같은 존재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